충전할 거? 네. 진짜 없어. 쌤 거 빼고. 어? 쌤 거 빼고. 쌤 충전하고 있는 거 말고. 이거 없어. 몇 퍼센트인데? 4%. 3%? 곧 꺼지겠네요. 알겠습니다. 파란색 책 149쪽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진짜로. 진짜 안 돼 있어? 149쪽도? 돼 있죠. 어디까지 돼 있어? 153? 미리 안 돼 있어. 153? 84번부터 하면 되겠다. 그럼 그렇지. 등차수의 합이니까 해보죠. 여러분들 그 등차수의 합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거의 합을 구하여가 문제고, 등차수의 합은 가우스가 했던 그 방법이 있고 그걸 공식으로 바꾼 게 있고. 괜찮아. 가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을 더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몇 번 나오는지 확인하는데 몇 번 나오냐면 항의 개수를 절반을 쪼갠 것만큼. 항의 개수를 절반을 쪼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건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 그러니까 얘가 몇 번장인지 구해야 돼. 얘가 몇 번장인지. 얘가 몇 번장인지 구하고 싶으면 세 글자를 쓰면 돼. 세 글자. 뭔지 아세요? 세 글자. 초성 힌트 드릴게요. 그래. 일반항. 일반항 했으면 얘가 몇 번장인지 구할 수 있어. 해보죠. 등차수의 일반항 뭔지 아시죠? 공차가 얼마? 2잖아. 공차가 2면 2n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괜찮아?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이게 일반항이잖아요. 얘가 지금 41이 된다니까 n값이 얼마라는 말이겠어? 20. 그러니까 얘가 20번째인 거야. 20번째 항. 맞아? 근데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얘가 20번째니까 항의 개수 20개. 뿅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정답을 440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아? 440. 정답이 440인 거고. 그 85번은 이건 참 그쵸? 85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 A1이 3이고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2래요. 그랬을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다다다닥 해서 A99. 이걸 물어보거든.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나요? 이런 거. 그 유빈아,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으면 뭐가 다음 항이겠어? 후항이라고 하거든. 전항, 후항이라고 하거든. 뭐가 전항이고 뭐가 후항이겠어? AN하고 AN 플러스 1이 있으면 N 플러스 1이 후항이겠지. 얘가 전항이고.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거든. 전항에다가 2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니까 2를 더할 때마다 다음 항이 나오니까 무슨 수열이겠어? 2를 더할 때마다 다음 항이 계속 나오는 거. 그래,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야. 공차가 얼마인? 2인. 그러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99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맞아?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뭔지 아십니까? 윤주 혹시 등차 수열 합 공식 아세요? SN. 그래, SN이죠. 등차 수열 합은 공식이 있거든. 2분의 그렇지, 2분의 N 하고 A1 플러스 라스트. 이거는 이제 가우스가 했던 그겁니다. 이거는 가우스가 했던 그거예요. 첫 번째랑 마지막을 더하고 그게 몇 번 나오냐면 그쵸, 항의 개수를 절반 쪼갠 것만큼. 그치? 근데 이거 말고도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 완벽하게 공식으로 바꿔내시면 2분의 n 한 다음에 괄호 열고 2a 더하기 그치? n-1에 d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얘는 보통 처음과 마지막 항, 그러니까 내가 등차수의 합을 구할 건데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땐 이걸 많이 쓰고,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이 공식에 때려넣어서 많이 풉니다. 괜찮겠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99번째 항까지 합인데 99번째 항이 뭔지 모르잖아요. 물론 구하려면 구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공식에 때려 넣을게요. 할게. 2분의 유빈아 항의 개수 몇 개야? 99개지. 첫 번째 항부터 99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99. 괄호 열고 2a 얼마? 2a. 아,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2a는 6 더하기 n-1 얼마겠어? n-1. n이 지금 99잖아. 그럼 n-, 그렇지, 98 곱하기 d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숫자가 너무 크네. 어우, 하기 싫어. 하지만 해야 돼. 따라란, 따라란. 202 101 곱하기 99. 자, 지민아 안 되네. 이거 끝나서 909 4번. 909. 얘 좀 뭔가 귀엽다. 이거 지금 문어 같다. 그치? 헐. 어? 뭐야? 9999네? 미쳤다. 9999. 괜찮지? 정답이 9999. 괜찮습니까? 9999. 맞아요. 그 정답을 9999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이유는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수학을 할 거 아니야. 수학 얼마 만에? 일주일 아니야. 그렇지? 당연히 여러분들 안 봐도 아니지. 여러분 내가 생각했더니 여러분 저번 주에 한 번도 안 하고 토요일에 왔었으니까 지금 거의 10일 만에 처음 수학하는 거야. 물론 뭐 내가 그 숙제를 내줘서 뭐 억지로 하긴 했지만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들었겠어. 어? 대충 듣고 그치 그냥 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 86번 같은 거 봐보세요. 86번 그 등차수열의 합 이런 것도 잘만 이해하고 계시면 별로 안 어려운데 86번은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에서 몇 항까지의 합이 210이 될까요가 문제예요. 그러면 지민아, 내가 n항까지의 합이 210이라고 생각할 거고 n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기호로 쓰는지 아세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호로? 첫째 항부터 이거 약간 좀 느낌 있지 않니 근데? 어때? 뭐야? 웃는데?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 이 말이 너무 길잖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세요? 말이 너무나 길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 그치. 첫 번째 A1, A2, A3 이렇게 A4, A5 이렇게 다 더하는 거. 이걸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하나로 딱 표현하는데 이거.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 S. 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 괜찮지?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합, 비유로 말하면 S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N항까지의 합이라는 건 기호로 쓰면 이거라고. N항까지의 합, Sn. 이게 210이 되게 하는 N값을 찾는 거라고. 괜찮죠? 유빈이 이해됐어? 10일 만에 하는 수학. 딱히 부정 안 하네. 10일 맞나 보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등차수의 합 공식에 때려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공식 자체를 외우고 있어야 돼. 외웠어? 2분의 잘 봐. 등차수의 합은 두 가지예요. 가우스가 했던 그 방법. 가우스가 어떻게 해서 처음과 마지막을 더해. 이건 알고 있잖아.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세는데 몇 번 나온다고? 그렇지? 항의 개수를 절반으로 쪼개는 것만큼. 이게 이제 가우스가 했던 그 방법이고 이걸 완벽하게 공식으로 바꿔내시면 이거라고. 2분의 n. 괜찮아? 여기까지? 바로 열고 2a 더하기 n-1t 이렇게. 이게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요 사실. 괜찮지? 그래서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공식에 때리는 거 어떻게 되겠어? 2분의 n 바로 열고 6 더하기 n-1 4 이게 210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양쪽에 이거 2분의 n 괄호 열고 4n 플러스 2 이게 210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괜찮지? 4n 빼기 4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괜찮지?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n에 2n 더하기 1이 210이고 굳이 막 전개해서 인수분해 잘 안 한다고요. 보이지? n값이 얼마 넣으면 딱 210 나오는지. 보입니까 유빈아? 얼마입니까? 굳이 인수분해 안 하더라도 n에 얼마 넣으면 딱 210이네. 그냥 탁 딱 바로 보였지. 할 수 있어. 엄청 쉬운 숫자야. 아니야
많으면 곱했을 때 어머나 210인데 아니야 할 수 있어. n이 얼마 넣어야 돼? 뭐기 줄까? 1, 5, 10, 15, 20. 자. 10이지 10. 10을 넣으면 10 곱하기 20 더하기가 21이니까 그렇죠. 210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n값을 10 이렇게. 괜찮아요. 정답을 10 이렇게 넘겨보시면 일단 여러분 유형편은 여러분이 푸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절대로 안 풀 겁니다. 첫 번째 87번은 첫 번째 항이 8이고 S3이 36일 때 S10을 구해요. 이것도 못 풀 것 같은데 해보죠. 지금 87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87번은 첫 번째 항이 8이고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의래. 어떻게 쓸래? 그치 S3 이게 36이래. 그랬을 때 S10을 구하라. 봅시다. 등차 수열이고 첫 번째 항이 8이고 세 번째 항까지 합이 36일 때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냥 공식에 때려두면 돼요.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유빈아 말해봐. 여기 항의 개수 몇 개? 3개. 바로 열고 2a 얼마? 16. 더하기 n-1 d 이게 36이라 표현하는 거죠. 괜찮아? 약분할게요. 이렇게 3 바로 열고 8 더하기 d가 36이고 d값은 4. 괜찮아? 그럼 이제 끝났잖아. S10은 괜찮지? 이렇게 갸우뚱한 표정이지? 11만 해서 그런가? S10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 2분의 불러주세요. 공식을 때려주면 되니까 10 바로 열고 16 더하기 9 D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36 이렇게 계산하면 52 이렇게 약분하면 26 곱하기 12니까 정답을 260 아 88번 중요라고 써있네. 와 얼마나 중요하면 중요라고 써있어.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그 이번 주까지는 원래는 우리 학원상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이제 방학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3시간 반 수업. 근데 나는 안 그러지. 왜냐면 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래서 나는 우선 이번 주까지는 뭐야 표정 뭐야 이번 주까지는 거의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내가 만약에 3시간 10분을 하고 끝내더라도 선생님이 빨리 끝낸 데가 아니야. 더 한 거야. 더 한 거야. 알겠지? 근데 나는 웬만하면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 학교 안 가잖아.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앞타임이니까 5시 아니야. 원래 5시부터 7시 반까지고 7시 30분부터 이제 10시까지가 이건데 여러분들은 앞타임이다 보니까 원래 5시에 오는 게 정상인데 학교도 안 가잖아. 뭐가 피곤하다 5시에 불러. 아니 그 빠진 것도 좀 하고 좀 수학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래서 5시에는 안 부를 것 같고 그렇죠? 제 예상인데 내가 날 잘 알잖아.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아. 다음 주에만 여러분 계약하기 전까지만 계약하면 분명히 이 시간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못해줘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바로 와서 이제 수업을 할 거지만 그렇죠? 계약하기 전까지는 왠지 느낌이 3시부터 왜? 왜? 아니 3시부터 6시 반 너무 좋잖아. 얼마나 딱 떨어져. 6시 반부터 D타임 애들이 10시까지 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들 열심히 내가 물론 다 한다고 그때 갑자기 또 내가 얘들아 오늘 3시간만 하자 해도 선생님이 변한 데가 아니야. 난 항상 더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왠지 느낌이 이렇게 할 것 같아. 너무 좋잖아. 3시간만씩 하고 그치? 너무 보람차고 그치? 뭐야 이 반응들 이거야. 그래서 왠지 느낌이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래서 별 무리가 없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너무 신나. 여러분 계약이 연기돼서 여러분도 좋겠지만 나도 너무 좋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시험 대비는 언제부터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시험이 우선 언젠지 모르겠어. 학교 선생님한테 학교에 전화하면 알려주나? 지금 모의고사 안 보겠죠? 모의고사 보긴 볼걸?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는 보긴 봐요. 그래 여러분들도 상처받고. 근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상처받아요? 잠깐. 근데 애들이 내가 그 고2, 고3을 많이 보니까 애들이 약간 이런 걸 쓰더라고. 자기가 열심히 풀어서 성적이 안 나오면 너무 슬프니까 국어 시간부터 자더라고. 국어 시간 자더라고. 잔 다음에 선생님 저 다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리고 수학도 자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은 선생님 자느라 못 풀었어요. 다 이런 걸 쓰더라고. 최선을 다해 풉니까? 최선을 다해 풉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푸는 데까지 풀어.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여러분들은 요새는 누구나 다 수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 다 정시예요. 그냥 바로 지금부터 정시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정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수시 하는 데까지 하고 정시인데 정시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지금부터 모의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보시는 게 좋아요. 국어도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비록 6등급이 나올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수학도 진짜 열심히 풀었는데 7등급 나와도 그렇지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냥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근데 수학이 만약에 7등급 나오면 내 잘못 아닙니다. 내 탓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실력으로 보는 거잖아.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문과까지 같이 하면 난 웬만해서 아래로는 잘 안 가요 애들이.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요새는 한 60점만 나와 3등급 나오잖아. 그렇지 않나? 안 나와? 2학년 때 좀 달라. 갑자기 수학을 급격히 많이 포기하거든. 진짜야. 급격히 포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깔아준 애들이 정말 많아요. 88번 하죠. 21, 17, 13, 9 다다다다. 이걸 쓰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누가 나중에 써줬으면 좋겠다. 첫째 항부터 몇 학까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될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기호로 말하면 뭐겠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될까요? 문제니까 내가 n번째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라고 생각할 거야. 이걸 기호로 써야지. 유빈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뭐라고 쓸 거야? 그래, sn이라고 쓸 거 아니야.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게 하는 그 n값을 찾는 뭐 그런 문제라고. 괜찮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수열이니까 지민아?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쓸 거고. 괜찮아요? 공식에 때려 넣으면 2분의 n 괄호 열고 2a 더하기 n-1 d 얼마? 4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괜찮지? 2분의 n 괄호 열고 빼기 4에 플러스 4, 42니까 46 이렇게 한다잖아 이렇게. 그쵸? 약분되잖아. 약분해 보시면 n 마이너스 2n 플러스 23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부등식 풀 때는 항상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해야 돼요. 이걸 이 상태로 전개하면 마이너스 2n 제곱하니까 최고차항이 음수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곱하면 돼. 양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2n 마이너스 23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항은 바뀌겠죠. 이렇게 괜찮지? 그럼 n의 범위 어떻게 나오는 거야 유빈아? 요러고 우리가 써야지. 2분의 23 그치, n은 2분의 23보다는 크다 또는 뭐야 이게 n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n값은 항의 번호기 때문에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이거지. 괜찮겠지? 그러니까 n값은 12부터 가능하면 12부터 정답이 10이야. 괜찮겠어? 12. 그 정답이 10이고 와 89번. 너 그럼 생각해보면 유형편도 없겠네? 오호 어딘가 있나 나? 그렇지 않나?
89번 하겠습니다. 89번은 좀 쉬우려나? AN이 2N 빼기 5래요. 그랬을 때 A11 더하기 A12 더하기 A13 더하기 다다다다닥 A20 해야지. 해볼게. A11은 윤지 얼마? N자리 17. 얼마? 17. 그렇지. A12는 10? 35. 아, 그 A20, A11하고 20만 구해가지고 가우스 한 거 썼어요. 네, 그렇죠. 원래 그래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19고 얘는 20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 A20은 얼마입니까? 35. 35. 5. 이걸 다 더해달라는 거니까 유빈아 각각을 봤을 때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각각을 봤을 때 등차수열, 공차가 2인 등차수열,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인 거죠. 괜찮겠어?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을 쓸 건데 얘는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있으니까 가우스가 했던 그 방법을 쓸 겁니다. 괜찮지? 괜찮아? 그래서 가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 더하고 52잖아요. 이게 몇 번 나오는지 했는데 몇 번 나오냐면 항의 개수를 절반으로 쪼갠 것만큼. 그러니까 이 항의 개수 몇 개인지 구해야 돼요. 지금 항의 개수 몇 개야? 10개라고 해야 돼. 선생님 A20이니까 20개 하면 안 돼. 이건 A11부터 A20까지이기 때문에 10개의 항이 있는 거야. 10개의 항. 걔를 절반으로 쪼갠 것만큼. 그래서 52 곱하기 5니까 정답은 260 이렇게. 정답은 260. 2번 체크하시면 되고. 와. 90번. 와, 너무 유명한 문제네 이거. 90번 하면 진짜로 유명하거든. 진짜거든. 등차수열인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는 20,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은 68 했을 때 첫 번째 항과 공차의 곱 해야지. 하겠습니다. 이거 등차수열이니까 사실 풀 수 있는 방법 너무나 다양한데 어떻게 풀까? 이런 거거든. 그 등차수열이니까 사실 모든 항을 다 첫째 항과 공차의 관계로 표현하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등차수열 문제는 어려울 게 없어요. 등차수열은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차의 관계로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A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 A 더하기 그거는 등비수열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등 R. D D. 그래 D 역시 롤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R이 뭔가 있죠? 네? R 누르면 어떻게 돼요? 공비. 네. 아, 롤이에요? 롤에서 책마다 스킬이 달라요. 그래? 네. 너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뭔데요? 저 럭스. 럭스? 네. 럭스 기억나? 숙박 거는 거. 휴방이면 숙박 걸고. 그건 몰라요. 행복한 거 같네, 그렇죠? 롤 얘기를 하니까 행복해졌네요, 그렇죠? 너 롤 해봤어, 윤주? 롤은 안 해봤어요. 그럼 뭐 해봤어?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죽고 말았어? 저요? 시작하자마자. 처음에는 욕 먹었는데, 응. 한 번 욕 먹었는데, 최근에 했을 때는, 아니요? 핸드폰으로? 너랑 백은 정말 안 어울리는데? 너는 약간 그냥 그냥 이렇게 집 꾸미기 이런 거. 그건 어렸을 때. 집 꾸미기 게임 이런 거 있잖아. 줍시다. A 더하기 D. 얘는 A 더하기 몇 D? 2D. 얘는 A 더하기 3D. 이렇게. 이게 20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진짜 다 더해서 어머나 4A 더하기 어머나 D가 6D네요. 이게 20이다. 괜찮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등차수열 문제를 푸는데 막히면 그냥 나 모든 항을 첫째 항을 공차 항을 표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4D. 이렇게. 이게 68. 그러니까 얘도 4A 더하기 4D, 5D, 6D, 7D니까 얼마? 15. 아,
22개. 괜찮아. 충분히 잘했어. 이게 68이라고. 이렇게 그 두 개 연립하면 되지 사실. 그래서 이걸 빼면 빼기 18D 아니 16D 그쵸? 응? 이거 하면 빼기 48 이렇게. D값은 3. D가 3이면 A값은 2분의 1 이렇게. 괜찮지? D가 3이면 여기 18이니까 넘기면 2잖아. 4A가 2니까 A값은 2분의 1. 그래서 2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을 2분의 3. 괜찮아? 정답은 2분의 3. 근데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다 91번 같은 형태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91번은 이런 거죠. 아, 이것도 기억하려나? 당연히 안 나겠죠. 그쵸? 그 등차수열에서 등차수열에서 S12 120이고 S22 440일 때 S30은 얼마일까? 이게 문제야. 말했어요. 이건 똑똑하게 푸는 방법이 있고 우직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똑똑하게 푸는 것도 알긴 알아야 됩니다. 우직하게 푸는 것도 알긴 알아야 됩니다. 우직하게 푸는 건 뭐야? 그냥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그냥 공식에 때려 넣는 거지. 2분의 10 바로 열고 2a 더하기 n-1 d 이게 120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20 바로 열고 2a 더하기 19d가 440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얘는 2분의 30 바로 열고 2a 더하기 29d가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인 거니까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a랑 d값 구해서 여기다 때려 넣어가지고 정답을 찾는 학풍? 너무 큰 상처야. 아무도 없었을 때는 아무도 하품을 안 했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았거든. 하지만 이거는 괜찮습니다. 진짜 근데 아무도 없는 거 진짜 여러분 수업 안 해봤죠? 너무 슬퍼. 혼자 막 알았어 하는데 그치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나 혼자 자 하자 하는데 아무도 없고 그치? 쌤 거북목 얘기 자꾸 하시던데. 맞아. 근데 보니까 아니 이거 하면은 여기서 내가 찍은 게 보이거든. 왜 이거 하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원래는 예전에는 하다가 쭉 찍고 멈출 때 저기 가서 끄고 이랬거든. 근데 애들이 갈 때 내가 이렇게 가면은 카메라 가까이 가잖아. 그게 너무 부담스럽대. 계속 가까이 오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막 이렇게 숨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 막 돌아가고 그치 막 계산을 막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걸로 하게 됐는데 이게 하면은 어떻게 시키는지 보여요. 뭐 찍고 있었어요?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보여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요새 저번에 담 걸려가지고 약간 거북목에 좀 예민하거든. 그래서 봤는데 오늘 내가 너무 심한 거북목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계속 말한 거야. 하지만 알지. 내가 이거 찍을 때 하는 쓸데없는 얘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진심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이라도 애들은 계속 수업만 하면 잘 안 보거든. 딴 얘기를 좀 해야지 좀 봐요 그나마. 그래서 하는 거야. 그치? 이거는 봐주세요. 그래서 약간 자세를 좀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 뭐야? 합시다. 이게 똑똑하게 푸는 방법은 왜? 오스카 그 삼각대요. 그래. 좋은데 합시다. 뭐가? 합시다. 오스카 그거 있잖아. 상 같은 트로피 같은. 얼마나 칭찬이야? 얘는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거의 좀 빠르게 잘 푸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20. S20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인데 10번째 항까지 써놨으니까 여기 밑에다 뭐라고 써야겠어? A 얼마? 11부터 어디까지? A 20까지. 이거 얼마라고 해야 돼, 지민아? 320. 그래, 320 잘했어. 이거 안 까먹었네. 그쵸? 그 다음에 S30은 첫 번째 항은 30번째 항까지 합인데 20까지 써놨으니까 A 21부터 A 30까지. 그래서 나는 이 값을 구해서 S30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거니까 이걸 싹 다 더해 정답. 괜찮지? 근데 이제 등 비수열이라면 얘들아 이게 얼매가 아니고 얼마씩 내가 최근에 했던 가장 최악의 말실수는 말했나? 아니 근데 말한 거 같아.
합시다. 그 뭐냐면 등 비수열일 때는 얼마씩 곱해 나가는지 보는 거고, 등 비수열이니까. 근데 이건 등차 수열이니까 얼마씩 더해 나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얘가 200이 더해졌잖아. 520. 그치? 그럼 그 다음 거 넘어갈 때도 200이 똑같이 더해져서 얘가 520이라고. 그럼 S30은 이걸 싹 다 더한 거니까 와, 암산이 안 되네. 전호심 나오고. 전호심 나오는데. 1050? 저거 3개 다 사예요? 그렇지. 960. 960. 여기 이 상태. 괜찮아? 뭔 말인지 알겠지? 왜? 합시다. 그 다음이 92번은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혼자. 나만 지금 너무 많이 풀었잖아. 지겹잖아요. 92번 하세요. 너 설마? 했어? 네. 나왔어?
210 잘했습니다. 212 맞죠? 그 다음 93번입니다. 93번도 예전에 여러분 그 쉬기 전에 굉장히 많이 하고 갔어요. 첫 번째 항이 100이고 공차가 빼기 3일 때 SN의 최대값을 구해서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황을 써보면 첫 번째 항이 100이고 공차가 빼기 3이다 보니까 그 다음은 97, 그 다음은 94 이런 식으로 쭉쭉 가다 보면 언젠간 가장 작은 양수가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괜찮겠어? 그러면 SN이 최대가 되려면 여기까지 더해야 될 거야. 여기까지 양수를 싹 다 더해야 SN이 최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한 값이 SN의 최대값일 거고, 여러분이 이런 걸 풀 때는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몇 번째 항이고 그리고 그때 항의 값이 얼마인지 이런 걸 구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다 할 때는 마지막 나온 얘가 몇 번째 항이고 그 항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셔야 되고,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일반항을 쓰시면 됩니다. 일반항. A, N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공차가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면 한 다음에 유빈아 1을 넣었을 때 100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얼마 붙여줘야겠어? 플러스? 103. 괜찮지? 맞아? 이게 A, N인데 그게 언제까지 양수인 줄 본다. 언제까지 양수인지. 괜찮겠어? 그래서 얘를 샥 넘기면 여기가 103이고 여기가 3N이니까 N값은 3분의 3분의 103이니까 또 얼마입니까? 34점 어쩌고 저쩌고인가?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N값은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30? 34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34번째 항이고 그때 항의 값은 이게 AN이니까 N자리에 34를 딱 넣어보시면 유빈이가 아까 N자리에 34를 딱 넣어보시면 그때 항의 값이 얼마겠어? 1. 그치?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왜? 이걸 다 더해주세요가 문제인데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우스가 했던 그 방법,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을 더하고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세는데 항의 개수를 34개겠죠? 얘가 첫 번째 항인데 얘가 34번째 항이니까 항의 개수 34개를 절반으로 쪼갠 것만큼 이렇게. 그래서 101 곱하기 17 이렇게. 그래서 101 곱하기 17을 해보시면 707 101 이렇게 하니까 1717. 네, 정답이 1717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죠? 그 아래 것도 봐봐요. 94번 똑같은 문제거든. 94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번에는 네 번째 항이 빼기 10이고 아홉 번째 항이 38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랬을 때 SN이 최소가 되게 하는 N값을 구해달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소가 됩니까니까 SN이 언제 최소가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보죠. 등차수열 문제니까 모든 항을 다 첫째 항과 공차의 관계로 표현하면 됩니다. 지민아 얘는 어떻게 표현해? A 더하기 3D가 빼기 10이고 A 더하기 8D가 38이고 그래서 두 개를 딱 빼보시면 마이너스 5D가 마이너스 50이니까 D값은 10이네요. D값은 10. A가 마이너스 40. A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SN이 언제 최소가 되는 그 N값을 물어봤으니까 상황을 써보면 돼요. 빼기 42, 공차가 10이다 보니까 빼기 32. 근데 이건 별로 안 되니까 그냥 다 쓸게요. 이거는 아까는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었지만 얘는 사실 금방 쓸 거 아니야. 빼기 22. 마이너스 2. 그치? 빼기 12. 그 다음은 빼기 2 한 다음에 그 다음 2. 8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알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어디까지 더해야 SN이 최소가 되냐면 여기까지 더해야겠죠. 맞아? 그러니까 몇 번째 항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까지. 괜찮겠어? 그래서 정답을 5 이렇게 쓰시면 되고. 유빈이 정말 알겠나? 그렇지, 정답이 5고. 그 아래 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그렇죠. 많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95번입니다. 95번. 아, 95번. 95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정수래요. 그랬을 때 S 첫 번째 항부터 써줄게요. 17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래요.
공차를 구해주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정수래.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래. 그랬을 때 공차가 얼마인지 말해주세요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써보시면 이런 거죠. 제일 첫 번째 항은 50이고 지민아, 공차가 양수여야겠어? 음수여야겠어? 양수면 계속 커질 거고 음수면 계속 작아지다가 언젠가 음수가 나올 건데 첫 번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려면 양수여야 될 것 같아? 음수여야 될 것 같아? 양수? 그러면 계속 커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커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커지면 합의 최대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더할 때마다 계속 최대거든. 뭔 말인 줄 아나? 그러니까 합이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가 돼버리면 계속 커지잖아. 숫자가 계속 커지다 보면 그 다음 항을 더할 때마다 계속 더 커질 거 아니야 계속. 뭔 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공차는 우선 음수여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점 작아지다 보면 언젠간 가장 작은 양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음수로 바뀔 거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음수겠지. 괜찮아? 그래서 어디까지 더해야 지금 합이 최대가 되냐면 여기까지 더해야 되는데 양수를 싹 다 더해 이게 합이 최대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17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라니까 얘가 17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얘가 A17이라고. 괜찮아? 그럼 얘는 A18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사람들은 17번째 항은 양수고 18번째 항은 음수다 이렇게 풀어요. 진짜라니까. 봐라 얘들아. 17번째 항은 양수고 18번째 항은 음수라고. 17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16D 얘가 양수고 그리고 18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17D일 건데 얘는 음수라고. 이걸 만족시키는 D의 범위를 구해서 그 사이에 있는 정수를 말해요. 한번 해보죠. 16D 이거 샥 넘기면 빼기 50이고 D값은 마이너스 16분의 50보다는 크다 이렇게. 괜찮지? 약분 안 할게. 귀찮으니까. 요거는 샥 넘기면 여기 17D 여기는 빼기 50 이렇게. 그래서 D값은 17분의 빼기 50보다는 작다 이렇게. 괜찮겠어? 잘 봐. D라는 애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빼기 16분의 50보다는 크고 D가 빼기 17분의 50보다는 작다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유빈아 얘는 대략 얼마고? 얘는 됐지. 얘 마이너스 3점 어쩌고 저쩌고고 얘는 대략 마이너스 2점 어쩌고 저쩌고거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D는 정수라니까 뭐밖에 안 돼? 빼기 3밖에 안 돼. 괜찮아. 그래서 정답이 빼기 3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알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절대 못 풀고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죠? 딴 뭐 먹고 왔어? 소고기. 맛있겠다. 여기 뭐 먹고 왔어? 고구마? 뭐야 갑자기. 고구마 뭐야? 어디서 났어? 집에 있는 고구마 먹고 왔어? 행복했겠다. 맛있었어? 뭐 먹고 왔어 윤주는?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어머니께서 해주신? 그치. 나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음식 3가지 말했어? 안 말했어? 내가 진짜 절대로 내 돈 주고 안 먹는 음식 3가지가 있어요. 어차피 안 돼. 3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거 잘 안 먹어. 그거 뭐라고 하죠?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 그 한식인데 이게 부글부글 끓이고 전골? 전골이랑 비슷한 건데 전골이다? 그래 부대찌개. 네? 엄청 맛있는데? 부대찌개나 잘 안 먹어. 부대찌개 잘 안 먹어.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가서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오늘 부대찌개 먹고 싶은데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두 번째 뭔지 알아요?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도 진짜로 안 먹어. 나 떡볶이도 난 솔직히 순대를 더 좋아하지 떡볶이를 내 돈 주고 가서 먹어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떡볶이 먹으러 갈래? 해서 같이 가가지고 내가 순대를 먹어서 난 먹지 떡볶이를 먹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안 먹는 것도 뭔지 아세요?
나 이것도 잘 안 먹어. 닭갈비. 그 맛있는 거 왜 안 먹어요? 닭갈비 잘 안 먹어. 아우 내 스타일 아니야? 아니 닭갈비는 솔직하게 말하게 닭갈비는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떡볶이는 한 3년에 한두 번? 부대찌개는 한 5년에 한두 번? 맛있겠다. 와. 생각 맛있는 그래서 이거 잘 안 먹어. 그렇죠. 그래서 나 약간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 약간 빨간 스타일. 그렇지. 그런 거 잘 안 좋아해. 지금 뭔 맛으로 먹어요? 어? 뭐 무슨 맛으로 음식을 먹어요? 나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뭔지 알아? 곰탕. 내가 제일 그 언제나 딱 했을 때 야 이거 먹을래 해서 언제나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압도적으로 1등은 햄버거야. 나는 햄버거는 절대로 언제 먹어도 나는 만약에 일주일 내내 햄버거를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좀 다른 맛. 다른 맛으로 차겠죠. 그렇죠. 말하지 않았어. 나 예전 밀가루 못 먹었을 때 햄버거 너무 먹고 싶어갖고 햄버거 시켜갖고 빵 갖다 버리고 그 안에 패티만 이렇게 먹었어요. 진짜야. 나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밀가루를 못 먹게 되니까 햄버거를 못 먹잖아. 근데 매장에 가서 먹을 순 없더라고. 너무 그 개걸스럽고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래 할 거 아니야. 좀 빵을 누가 더 가서 막 매장에서 먹는 갑자기 빵을 딱 하더니 햄버거를 먹는데 빵을 딱 없애고 그렇죠. 갑자기 그 사이에 있는 것만 먹어. 그럼 그거 먹으면 되잖아. 그 어. KFC의 징거버거. 징거버거. 그거 맛있어. 아니 나는 딱 좋아하는 게 있어. 나는 햄버거 지금도 말했어. 햄버거 제일 좋아하는 거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라지 사이즈. 이거 제일 좋아하거든. 그래서 나는 꼭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 지금도 맥도날드에서 파는. 그렇죠. 이것도 연습한 이유 말했죠. 안 말했어? 그 햄버거를 맨날 해서 주문하러 갔는데 못 오실 거예요 이렇게 묻잖아. 그래서 나는 당연히 능숙하게 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라지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어버버버 됐어.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웠어.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연습하고 갔지. 그래서 지금 기계적으로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라지요. 맨날 이렇게 연습하고 갔어요. 여러분들 그 발음 안 되는 몇 개가 있어요. 이거 발음이 진짜 어려워. 와 이거는 진짜 어려웠어. 몇도 차타? 해봐. 그래서 끊어하면 누구나 다 하지. 자연스럽게 말해야 돼. 해봐. 다 잘하네. 오해예요. 호호. 몇호 차타. 나는 그 학원 대학생 때 학원에서 알바를 하는데 이해했어. 학원에서 알바를 하는데 학원에서 알바를 하면 이렇게 질문 받는 것도 하지만 이렇게 학원 버스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 그래서 애들 이렇게 야 너 몇 호에 들어가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서 있으면 애들하고 할 말이 없잖아. 내가 가르치고 있으면 할 말 하겠지만. 그래서 항상 딱 서 있으면은 안녕? 너 이름 뭐야? 이거 묻고 그치? 항상 하는 게 그치? 그 다음에 했던 게 이거거든. 그래서 하는데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혀가 짧은 건지 이게 너무 어려운 건지 그래서 이걸 연습했지. 그래서 지금은 잘해요. 그렇죠? 그때는 이게 지금도 원래는 몇호 타타 약간 이렇게 말했어. 야 너 안녕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되구나. 너 몇호 타타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이게 그냥 빠르게 말하면 몇호 타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애가 뭐예요 선생님 하고 막 도망치더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연습했어. 몇호 차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 좀 연습해야 된다고 여러분. 알았지? 오늘부터 가서 연습하세요. 어려운 거야. 이거는 봐주세요. 첫 번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정수래. 그랬을 때 17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된대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양수가 되면 더할 때마다 계속 커지니까 SN의 최대값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왜?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커지는데 어떻게 최대가 존재하겠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SN이 최대가 되려면 얘가 점점 작아지다가 언젠간 가장 작은 양수 그 다음 음수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지 양수를 싹 다 더했을 때 이게 SN이 최대가 되는 거지. 괜찮지 여기까지? 그래서 17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라니까 얘가 A17이구나. 얘는 그럼 A18이구나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푼다고. A17은 양수다. 그리고 A18은 음수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공차술에서는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차의 항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50 더하기 16
이거 사실 이것만 하나만 잘해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16D가 빼기 50보다 크다. 그러니까 D값은 빼기 16분의 50보다 크다. 아, 얘가 마이너스 3점 어쩌고 저쩌고니까 D값은 빼기 3이겠다 이렇게. 굳이 두 개 다 안 해도 돼. 항상 잘 나와. 정답을 빼기 3 이렇게 하는 거고. 96번. 와, 이것도 이제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 96번 하겠어요. 봐주세요. 96번을 봤더니 이거는 여러분 알죠? 이것도 내가 굉장히 열심히 설명했던 것 같은데 SN과 AN의 관계. 이거는 진짜로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SN과 AN의 관계. 들었어? 알고 있지? 알아? 몰라? 뭐를 모른다고 해야 돼? 기억이 안 SN과 AN의 관계는 뭐냐면 이건 진짜로 중요하거든. SN이 있으면 언제든 AN을 구할 수 있다가 SN과 AN의 관계예요. 기억나? 나. 저 그날 안 온 것 같아. 아, 그런가? 최근에 올려준 건데? 이거 영상을 올려. 어. 봤을 텐데. 다음.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SN과 AN의 관계야. 뭐냐면,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뭐냐면, SN이 있으면 언제든 AN을 구할 수 있고, 왜냐면, S1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A가 똑같대요. 이건 괜찮지? S5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뭐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가가지고 A5까지 합.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SN은 뭐겠어? SN은?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 N번째 항까지 합. 그럼 이 앞에 있는 항은 뭐겠어? A? N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SN이거든. 그럼 Sn-1은 뭐겠어, 유빈아? Sn-1은 첫 번째 항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 항까지 합? N-1번째 항까지 합. 이거 아니야. 기억나? 네. 그래, 이거야. 이걸 딱 빼면 여기서 이걸 빼니까 식 자체는 SN에서 Sn-1이 빼고 될 거고, 그치? 여기서 이거 빼니까 이게 다 사라지니까 결국 남는 건 A예요. 그래서 이 관계식이 정말로 중요해요. SN에서 Sn-1을 빼면 AN, 일반항이 나온다. 괜찮아? SN에서 Sn-1을 빼면 일반항 AN이 나와요. 근데 이 관계식의 단점이 뭐라고, 유빈아? 이 관계식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원래 N에는 항의 번호이기 때문에 자연수를 막 대입할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얻어진 이 일반항, 이렇게 얻어졌다는 건 뭐냐면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얻어진 이 일반항에는 n자리에 1을 넣을 수가 없다고. 왜? n자리에 1을 넣어보시면 S1 빼기 S0은 A1이다라는 식이 나올 텐데 이 세상에 S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n자리에 1을 넣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n에다 2부터 넣어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써주고, 괜찮아? 1을 넣을 수 없으니까 2부터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 일반항은 n에 2부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이라고. 그것까지는 이해하나? 이 AN은 n자리에 2부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2부터 3, 4 이렇게 쭉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이야. 첫 번째 항 못 구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따로 말해줘야 돼요. 왜? 얘를 통해서 첫 번째 항을 못 구하니까 첫 번째 항 따로 말해줘야지. 어떻게? 첫 번째 항은 S1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말해줘야 돼. 괜찮겠어? 괜찮아? 이해해?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래,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제 복귀했으니까 따라란딴딴 딴 SN을 주고 AN을 구하래. 무조건 구해요. 왜? SN에서 Sn-1을 빼면 그게 AN이거든. 괜찮지? 그럼 Sn-1은 n 대신에 n 빼기 1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 n자리에다가 n 빼기 1을 대입한다고 이렇게. 괜찮지? 응, 괜찮지? 이렇게. 괜찮아?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지민아? n제곱 빼기 몇 에? 5에 1, 3, 1이니까 얼마? 5 이렇게 하거든? 괜찮지? 1, 3, 1이니까 5.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보시면 AN은 2n 빼기 4구나 이렇게. 맞아?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얻어진 이 일반항. 이렇게 얻어졌다는 게 뭐냐면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나온 이 일반항에는 n자리에 1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n은 2부터 넣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은 못 구한다고.
일반 첫 번째 항 못 구해요.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이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따로 말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첫 번째 항은 S1가 똑같으니까 S1은 얼마야 여기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재수가 좋으면 이 일반항을 통해서 진짜 첫 번째 항이 나올 때도 있어. 그건 재수가 좋은 겁니다. 알겠어?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진짜 맞다니까 얘들아. 근데 재수가 좋으면 이 일반항을 통해서 진짜 첫 번째 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기다 1을 딱 넣어봤더니 A1은 마이너스 2잖아. 진짜 첫 번째 항은 빼기인데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재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다 써야 된다고 이렇게. 괜찮겠어? 이렇게 돼 있으면 빨리 해보죠. 아, SL 있고 AN 거라니까 아, SN-1을 빼면 되겠구나. 그게 AN이겠구나. 그래서 얘는 N 빼기 1의 제곱 빼기 3의 N 빼기 1이고 정리해보시면 N 제곱 빼기 5N 플러스 4. 그래서 여기 속을 뺐더니 2N 빼기 4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얻어진 이 일반항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나오는 이 일반항에는 N자리에 1을 넣을 수 없고 2부터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은 못 구하는 일반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따로 써줘야 된다고. 왜? 얘를 통해서 첫 번째 항을 못 구하니까 따로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은 SA가 똑같으니까 얼마? 이렇게. 원래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니까. 근데 재수가 좋으면 얘를 통해서 진짜 첫 번째 항이 나올 때도 있어. 괜찮아?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다 꼭 1을 넣어서 확인해봐. 재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1을 딱 넣어봤더니 A 1가구 빼기 2네요. 여기다 1을 넣어도 진짜 첫 번째 항이 잘 나오잖아요. 맞아. 이렇게 재수가 좋을 때는 굳이 이걸 써줄 필요가 없다고. 왜? 얘를 통해서 진짜 첫 번째 항을 잘 구할 수 있는데 뭐하러 진짜 첫 번째 항을 따로 말해주겠어. 뭔 말인지 아나? 이해해? 얘를 통해서 못 구하기 때문에 써주는 건데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면 굳이 써줄 필요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재수가 좋을 때는 이렇게 안 쓴다고. 이렇게만 쓴다고. 이렇게. 괜찮겠어? 뭐 하는지 알겠어?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돼. 뭐냐면 이거 줘놓고 나한테 A10을 구하래. 이게 얼마일까? 이게 문제야. 그러면 SN이 있으면 언제든지 AN을 구할 수 있고 AN이 있으면 A10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다시 한번 SN을 줘놓고 A10을 구하라고 하면 SN이 있으면 AN을 구할 수 있고 왜? SN에서 SN-를 빼면 그게 AN이니까 AN을 구할 수 있고 AN이 있으면 A10도 구할 수 있잖아요. N자리에 10을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얘를 통해서 AN을 찾는 게 힘들다니까.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AN을 구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힘든 계산을 가야겠지만 A10을 구하라고 하면 굳이 AN을 안 찾고 이렇게 푼다고. SN에서 SN-1을 빼면 아까 그게 AN이라며. 내가 원하는 건 A10이었으니까 A10이 되려면 N자리를 10으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자리를 다 10으로 바꿔주시면 S10 빼기 S9가 A10이거든.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얘들아 봐봐. A10이라는 건 S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A10이었으니까 S10에서 S9를 빼면 돼. 그러니까 S10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고 S9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이걸 빼면 당연히 A10밖에 안 남는다고. 이해할 수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굳이 AN을 찾는 게 아니고 A10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S로 표현하면 된다고. 어떻게? S10에서 S9를 빼면 된다. 그렇게. S10이라는 거 여기다 그냥 10을 대입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70 이렇게. 왜? 100 빼기 30이니까 70. S9 여기다 9를 대입하면 되니까 81 빼기 27이니까 54. 이걸 빼는 거니까 16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이해하겠지? AN을 구해서 가도 되지만 AN을 구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를 S로 표현해가지고 바로 풀어나갈 때도 많다고. 한 번만 더 해볼까? SN이 만약에 N 세제곱이야. 그래서 나한테 A5를 물어봤어. A5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얘를 통해서 AN을 구하고 거기서 5를 대입해서 A5를 구해도 물론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귀찮기 때문에 A5를 구하려면 그냥 얘를 S로 표현하면 된다고. 지민은 어떻게 표현해? S? 5 빼기 S? 4 이렇게. A5면 S5 빼기 S 4 이렇게 하면 돼. S5는 쉽다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한 거니까 120.
빼기 60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61 이렇게.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이걸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이것도 수능을 볼 거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뭐냐면 거기다 잘 써놓으세요. 그 등차수열에 AN과 SN의 생김새. 방금 설명드린 내용 자체는 그냥 딱 정석적인 풀인 거고 이거는 좀 약간 문제를 좀 빠르고 편하게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고3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수학을 좀 한다는 애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등차수열의 AN과 SN의 생김새. 등차수열이라는 애는요 일반항의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안 바뀌어 절대로. 등차수열이라는 얘는 일반항의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n에 대한 1차식.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언제나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그리고 n의 개수가 공차예요. 공차.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얘들아 요거까지만 설명을 잠깐 해줄게요. 그쪽 라인까지 좀 풀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얘들아 알잖아요.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잖아 이렇게. 그럼 이걸 전개해보라고. 전개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dn 빼기 d 더하기 n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언제나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이해하겠어? 그리고 n의 개수가 공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다면 얘들아 여러분들은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3n 빼기 4래.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3n 빼기 4래. 아 n에 대한 1차식이네. 이 수열은 등차수열이구나. 이거 알 수 있다고. 굳이 등차수열입니다 이런 말이 없더라도 아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야. 아, 그럼 얘 등차수열이야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공차가 얼마? 3. 괜찮아? 알 수 있다고. 만약에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일반항이 빼기 5n 더하기 1이래. 그러면 꼭 등차수열이란 말이 없더라도 아 n에 대한 1차식이네. 아 등차수열이구나. 공차가 빼기 5. 이거 알 수 있다고. 괜찮지?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SN의 생김새예요. 등차수열의 합은 언제나 어떻게 생기냐면 n에 대한 2차식. n에 대한 2차식. n에 대한 2차식. n에 대한 2차식. 단 그냥 n에 대한 2차식이 아니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등차수열의 합은요 언제나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n제곱 개수의 2배가 바로 공차입니다. n제곱의 개수의 2배가 바로 공차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언제나 n에 대한 1차식. 그리고 n의 개수가 공차. 등차수열의 합은 언제나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있으면 안 돼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그리고 n제곱의 개수의 2배가 바로 공차입니다. 뭔 말이냐면 어떤 수열의 합이 SN이 n제곱 빼기 3n이래요. 그러면 나한테 일반항을 물어봤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딱 보자마자 아 SN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구나. 이 수열은 별말이 없더라도 등차수열이라고. 공차가 얼마겠어? n제곱 개수의 2배가 공차거든. 공차가 얼마? 그치?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에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인 것도 알면 일반항을 바로 만든다니까. 공차가 2니까 2n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맞아? 1을 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은 S1과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하나? 1을 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은 지금 S1과 똑같을 때니까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다 빼기사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이해? SN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야. AN을 구해달래. 얘는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잖아. 이거는 등차수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구해야 돼요. 이렇게 아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써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이건 등차수가 아니니까. 근데 SN을 딱 봤는데 SN이 이렇게 생겼어. 2n 제곱 빼기 3n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나한테 AN을 구해달라. 그러면 굳이 SN에서 SN-를 빼가지고 AN을 안 구해도 된다니까. 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잖아. 맞아? 이건 안 봐도 등차 수열이거든. 진짜 등차 수열이거든. 그럼 유빈아 공차가 얼마겠어? 4라고 4. 맞아? 공차가 4인 걸 알면 일반항 금방 맞는다니까. 4n 한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은 지금 빼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5 이렇게 한다는 거지. 괜찮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이제 그쪽에 있는 그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봐보세요. 96번입니다. 96번. 96번을 봤더니 이렇게 써있잖아. SN이 n제곱 플러스 5n일 때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해주세요. 끝났다니까. 첫 번째 항은 SL과 똑같고 6. 맞아? 공차는 얼마? 2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그냥 8이지. 이해하겠나? 한 번만 더 해보죠. 97번. 봐봐요. 97번. 97번은 SN이 n제곱 빼기 2n 더하기 3 됐을 때 A1 더하기 A10을 묻잖아요. 이렇게. 얘는 우선 등차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했던 그런 것처럼 풀 수가 없습니다. 정석대로 풀어야 되는 거고. 우선 A1은 편하죠. A1은 얼마니 유빈아? A1은 언제나 S1과 똑같거든요. 2지 2. 얘는 2야. 맞아? A10은 어떻게 구해? A10은 얘를 통해서 AN을 구해서 거기에서 10을 대입해서 A10을 구하도 물론 되겠지만 그건 너무나 귀찮다고요. 그래서 A10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그냥 S로 표현하면 되지. 어떻게? S, 10 빼기 S고 이런 식으로. 괜찮아? AN을 구해서 가도 돼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릴 뿐이지. 그래서 그냥 S10 빼기 여기다 10을 대입한 거니까 100 빼기 20 더하기 3이니까 100 빼기 20 더하기 3이니까 얼마? 83 이렇게. 괜찮지? S분 여기다 9를 대입한 거니까 81 빼기 18 더하기 3이네요. 여기 빼기 15 거니까 계산하면 66인가? 이렇게. 괜찮겠어? 17. 그래서 이거 딱 빼니까 이거 17이구나. 그래서 2 더하기 17이가 정답을 19 이렇게 찾는 거라고. 괜찮겠지? 그래서 정답이 19인 거고. 그 98번. 98번입니다. 98번을 봤더니 이렇게 써있네요. 뒤에는 무슨 내용이죠? 그냥 활용 문제. 98번입니다. 98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SN이 n제곱 플러스 4n 빼기 1이래. 그랬을 때 AK가 202를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해서 문제예요. 아까도 말했죠? SN이 있으면 언제든 AN을 구할 수 있고 이건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등차수는 아닙니다. 괜찮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석대로 풀어야 돼요. 이게 AN이다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SN-1은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의 n 빼기 1 빼기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죠? 정리해 보시면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n 1 마이너스 4. 빼기 3 빼기 1이니까 빼기 3 이렇게. 괜찮지? 그럼 유빈아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되겠어? AN은? 이렇게 얻어지는 일반항. 이렇게 얻어졌다는 건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나온 이 일반항에는 n자리에 1을 못 넣어요. 그래서 2부터 넣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2K 플러스 그치? 2가 2. 수위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첫 번째 항은 따로 말해줘야 돼요.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넣었을 때 나온 것과 똑같으니까 3일 거. 재수가 좋아요? 안 좋아 지금? 이거 확인해야 돼 원래 꼭 진짜 그럼 얘들아. S1이 3아. 아니. 재수가 좋은지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얘를 통해서는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못 구하니까 이렇게 따로 써주는 거거든. 근데 재수가 좋아서 얘를 통해서 진짜 첫 번째 항이 나온다면 굳이 이거 써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써주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유빈아 이거 재수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지. 1을 딱 넣어보시면 A1 값이 4가 나오잖아. 우리 진짜 첫 번째 항은 3인데 그러니까 재수가 안 좋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다 쓸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인 거고. 그 다음에 AK가 202라니까 AK는 N을 K로 바꾼 거잖아. 아니 AK는 N을 K로 바꾼 거니까 N자를 K로 바꿔주면
2K 더하기 2가 200. 202라고 이렇게. 2K가 200. 괜찮지? 그러니까 날라가니까 2K가 200. 200. 그래서 K 값은 100 이렇게 구하는 거지. 괜찮겠어? 할 수 있겠어? 일단 여러분이 혼자 푸셔야 될 텐데. 넘겨서 99랑 100을 딱 하고 쉬겠습니다. 99번입니다. 99번은 SN이 n제곱 더하기 n일 때 이걸 물어보고 있어. A11 더하기 A12 더하기 딱 가서 A20. 이거는 보자마자 바로 눈치채야 돼요. 아, SN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네. 등차수열이구나.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을 5초면 찾습니다. 5초면. 공차가 얼마? 2. 그러니까 2n 한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얼마? 지민아? 2니까 그렇죠. 1을 넣었을 때 2가 딱 나오니까 그냥 이게 AN인 거지. 괜찮겠어? 그리고 물어보는 걸 이걸 물어봤으니까 A11을 여기다 11 넣었을 때 나온 값이니까 22. 괜찮지? A12는 여기다 12 넣었을 때 나온 값이 24. 26이 가가지고 A20은 여기다 20 넣었을 때 나온 값이니까 40. 이건 다 더해달라는 거 아니야. 맞아? 각각을 봤을 때 등차수열의 합.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에 때려줄 수도 있고 가우스가 했던 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우스가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얘랑 더하고 이게 몇 번 나오냐면 항의 개수를 몇 개 항의 개수 10개를 해서 절반 쪼갠 거고 그래서 정답을 320 이렇게 찾는 거죠. 이렇게 괜찮겠어? 마지막 한 문제만 딱 해보시죠. 100번이면 100번 100번 문제 100번 문제는 그 SN이 2n제곱 플러스 KN이고 A12, 22일 때 A1 값은 얼마일까요? 이 문제네. 해야지. 해보겠습니다. SN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사실 일반항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일반항을 찾는다면 이거겠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얘 일반항은 우선 시작은 4n이고 문자가 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첫 번째 항은 지금 2 더하기 k가 돼야 되거든. 마이너스. 그치? 근데 나는 지금 현재 4니까 2 더하기 k가 되려면 뒤에 얼마 붙여줘야겠어? 4가 지금 2 더하기 k가 돼야 되거든. 그거 얼마 붙여줘야 돼? 다시 한번. 만약에 일반항을 찾아서 풀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등차수열이구나. 그럼 얘 일반항은 공차가 4니까 4n 한 다음에 뒤를 맞춰줘야 되잖아. 어떻게 맞춰줬냐면 1을 넣었을 때 현재 우린 4인데 진짜 첫 번째 항은 2 더하기 k니까 4가 2 더하기 k가 돼야 돼. 4가 2 더하기 k가 되려면 뒤에 어떻게 붙여줘야겠어? 플러스 2? 더하기 k? 그럼 봐봐.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 2 더하기 k가 나와야 되니까 6 더하기 k가 되거든. 어? 그냥 k? 당황하지 마. 괜찮아. 4를 2 더하기 k가 되려면 4가 2가 되면 빼기 2고 그쵸? k가 생기니까 플러스 k 이렇게 하면 되죠. 할 수 있겠네. 뭔 말인지 알아? 괜찮겠어? 그래서 1 넣었을 때 2 더하기 k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일반항이 될 거고 A10이라는 거 여기다 10 넣었을 때 나온 값이니까 40 빼기 2 더하기 k가 22 이렇게 그래서 38 더하기 k가 22니까 아 k 값은 빼기 16이구나 괜찮지? 그래서 k는 빼기 16이야 대입해보시면 AN은 4n 빼기 18 그래서 A1 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정답을 빼기 14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게 어렵다면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얘들아 이걸 뭐 하지마 뭐냐면 AN을 구해서 A10을 구하기가 귀찮다면 이거 자체를 그냥 S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어떻게? S10 빼기 S9 이게 20이다 이렇게가 된다고 S10이 뭔데? 여기다 10 대입한 거니까 200 더하기 10K지 이렇게 괜찮아? S9라고 여기다 9 대입한 거니까 162. 그렇지 162 더하기 9K 이게 20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고 K값 나올 거고 K값 나오면 대입해가지고 A1값 구할 수 있고 괜찮아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고 됐죠? 그래서 정답을 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빼기 13가 봐요 빼기 14 정답을 빼기 14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죠. 그 파란색 책의 165쪽입니다. 등비수열 문제를 좀만 풀고 숙제로는 아마 등비수열이 나갈 거니까 해보죠. 그 51번 같은 거를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51번은 이게 사실 a n 값이 5 곱하기 2의 1 빼기 2n 제곱일 때 첫 번째 항과 공비가 얼마인지 말해주세요가 문제인데 이게 어렵나봐.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지금 첫 번째 항은 그렇지. n에 그냥 1을 대입하면 되지. 이게 첫 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네요. 그렇죠? 괜찮지? 1 빼기 2니까. 그렇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니까 첫 번째 항은 2분의 5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구하고 애들이 공비를 사실 못 구해. 많이 하면 공비가 4분의 1이면 금방 구합니다. 하지만 모른다면 얘들아 두 번째 항을 구해보면 되지. 두 번째 항 구해보면 공비가 보일 테니까. 두 번째 항은 여기다 n자리에 2를 대입한 거니까 5 곱하기 2에 1 빼기 4니까 빼기 3제곱 이렇게. 괜찮지?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의 역수니까 8분의 5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공비가 보이잖아요. 공비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괜찮겠어. 그래서 첫째 항하고 공비를 물어보면 언제나 이렇게 몇 개의 항을 쏟아보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분의 5, 공비는 4분의 1 이렇게. 정답을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몇 번 해보시냐면 그 55번 해보세요. 55번. 55번입니다. 55번. 첫 번째 항이 4고 공비가 2일 때 1024는 몇 번째 항일까요가 문제니까 일반 항을 쓰시면 금방 풀리겠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했어? 얼마?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58번을 하죠. 58번. 58번은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N분의 1의 8항을 구해주세요가 문제입니다. AN분의 1의 8항은 n자리에 8을 대입한 거니까 A8분의 1이거든요. 괜찮지? 그러니까 결국 A8 값만 구하면 돼요. A8 값은 등비수열의 모든 문제는 다 첫째 항과 공비의 관계로 표현하면 끝나니까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7번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괜찮지?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거의 7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번까지 여전히 마이너스일 거고 2의 7제곱은 128입니다. 그래서 128분의 1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A8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128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A8분의 1은 이거의 역수니까 정답을 마이너스 12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겠어? 할 수 있겠지? 그 정답은 마이너스 128 1번이네요. 1번. 유빈이 이해했어? 여러분들은 59번 하세요. 59번. 59번입니다.
그 번호? 아니 그거 아닙니다. 됐어? 알았어? 네, 됐어. 네, 잘했습니다. 저는 그 62번을 할게요. 이것도 그 다 등차수열에 있는 거랑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6하고 1 사이에 x, y, z를 넣어서 그 등비수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럼 당연히 얘가 첫 번째 항이니까 B1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죠? 얘가 B2, 얘가 B3, 얘가 B4, 얘가 B5 이렇게 풀었던 거. 괜찮죠?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밖에 없으니까 B1 값은 16이고 B5 값은 1이고 맞아? 등비수열 문제니까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비의 관계로 표현하면 얘는 할 게 없고 얘는 B1 아래 4제곱이 1이다. 얘가 16이니까 양변을 16으로 나누면 R의 4제곱이 16분의 1일 거고 R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괜찮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도 16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R값이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딱히 안 알려줬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R값이 2분의 1이라면 X값은 8, 4, 2, 1 이렇게 갈 거고 괜찮지? 8은 없네요. 8도 없고 4도 없고 2도 없고 그렇죠?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나가니까 빼기 8, 4, 빼기 2, 1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빼기 8, 4, 빼기 1 그렇죠? 1번은 있네요. 그렇죠? 정답을 1번 체크하는 거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넘기셔서 몇 번 해보시냐면 64번 별로 안 어렵습니다. 등비수열은 모든 항을 다 첫째 항과 공비의 관계로 표현하면 되니까 해보세요. 64번입니다. 숫자가 좀 큰데 그래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알았어? 예린 혹시 알았어?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하나. 그치. 맞죠. 잘했습니다. 3072. 괜찮죠? 왜냐면 또 가까이 가면 애들 또 부담스럽다고 또 끈다고. 가뜩이나 안 듣는데, 그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넘겨갖고, 그 71번입니다. 71번.
해보죠. 등비 중앙의 성질 기억하십니다. 등차 중앙의 성질 자꾸 말로 하는 게 좋아요. 등차 중앙의 성질은 가운데의 두 배가 앞, 뒤로 더한 거랑 똑같다. 등비 중앙의 성질은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뒤로 곱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은 2분의 1. 이 얘랑이랑 곱한 거니까 사코. 괜찮지? 그러니까 사코가 2분의 1이라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이고 탄젠트는 다 코분의 사로 바꾸니까 얘는 그거의 역순위가 사분의 코일 거고. 통분해보시면 사코분의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고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니까 사코분의 1이네요.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사코가 2분의 1이니까 사코분의 1은 그거의 역순위가 정답을 2 이렇게 찾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해보시냐면 73번. 그 나머지 정리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나머지 정리는 그 문과 쪽에서는 정말로 그 종종 나와요. 나머지 정리가 뭔지 모르면 차라리 물어보고 보세요. (73번) 해주시면 됩니다. 했어? 손가락으로? 그렇죠. 네. 이거요? 아니요.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정리라는 건 이런 거였죠.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거였죠. 나머지 정리하는 건 예로 나온 나머지는 원래는 진짜 나눠야 되지만, 그렇죠.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얘가 0 되는 걸 뿅 대입한 게 나머지다. 그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괜찮지? 얘를 예로 나온 나머지는 원래 구하려면 진짜 나눠야 되지만 이게 귀찮으니까 얘가 0 되는 걸 뿅 대입한 게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0 되니까 마이너스를 뿅 대입해 보시면 1 빼기 2 더하기 a니까 a 빼기 1 괜찮지? 얘를 예로 나온 나머지는 1을 딱 대입해 보시면 a 더하기 A 플러스 8. a 더하기 근데 이 세 개가 등비수를 이룬다고 하니까 그렇죠? 얘가 등비중합 맞죠? 그래서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뒤로 곱한 거랑 똑같다. a제곱 플러스 7a 빼기 그래서 없앨 거 없애시고 샥 하면 a는 17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a가 17 그래서 얘가 17인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fx를 x 더하기 2로 나온 나머지니까 또 얘가 0 되는 값을 뿅 대입한 게 나머지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 4 빼기 4 더하기 17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17 이렇게 찾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문제도 정말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직육면체 하나 줘놓고 가로 세로 높이가 뭐 등비수열을 이룰 때
뭐 모서리 길이는 얼마고 부피가 얼마고 뭐 건널비가 얼마고 해서 뭐 하나 찾으라고 하는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이런 거라고. 가로 세로 높이가 등비서 이룬다니까 얘를 a로 잡으면 얘는 ar이고 얘는 ar 제곱일 거고. 괜찮지?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ar이고 얘가 ar 제곱이라고. 괜찮아? 문제에서 모든 모서리의 합이 50이라고 했거든. 그럼 지민아, a라는 길이는 몇 개 있어요? 네. 4개. 그러니까 4a 더하기 ar에 해당되는 길이도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4ar 더하기 얘도 4개. 4ar 제곱. 이게 모든 모서리의 합인데 그게 50이라고. 괜찮지? 그래서 결국 a 더하기 다 4로 나눠갖고요. a 더하기 14. ar 더하기 역시 ar의 제곱이 13이라 해서 식이 하나 나온 거고. 부피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니까 이거 3개 곱한 거거든. 그러니까 a 세제곱 r 세제곱이 27이고 결국 ar 값이 3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거 갖고 건널비를 구하라니까. 건널비가 선생님 건널비 공식을 까먹어서 이랬는데 얘들아 건널비도 공식 갖고 푸는 게 아니고 면을 다 더하면 건널비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깔려있는 이면의 넓이는 a 제곱 r 그게 2개 이렇게. 괜찮죠? 더하기 요 옆에 있는 면, 요 옆면의 넓이는 a 여기 앞에 튀어나와 있는 것보다 앞에 튀어나와 있는 면의 넓이는 a 제곱 r 제곱. 괜찮습니까? 앞에 튀어나와 있는 거 그런 게 2개 있으니까 2a 제곱 r 제곱. 요 옆면은 지민아 얼마? a 제곱 r 세제곱 그런 게 2개. 이걸 말해달라는 거고 수학에서 항상 묶을 수 있으면 묶잖아. 지금 봤더니 AR. 2 A a 제곱 만약에 r로 묶은다면 여기는 1 더하기 알제곱. r 더하기 알제곱. 이렇게 알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선생님 이거 갖고 어떻게 찾아요? 얘네들 이제 쓰면 돼요. 쓰면 된다고. 봐봐. ar이 3이잖아. 이 a제곱 r은 얘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자꾸 이런 거 익숙해져야 돼. 꼭 여기에 선생님 이거 a제곱 r인데 여기는 ar인데 하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a제곱 r을 얘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a제곱 r은 a 곱하기 ar이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3이니까 아 3a구나. 3a 곱하기 2니까 아 6a에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을 말해달라는 그런 문제고 이거의 값은 알고 있다고요. 이거의 값은 여기서 알려줬잖아. 그렇죠? 13이랑. 자꾸 이렇게 찾아 나가는 자꾸 연습을 자꾸 하시면 수학 실력이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6 곱하기 14니까 정답을 78 이렇게 찾는 거지. 괜찮아요. 정답은 78입니다. 괜찮겠어? 네. 넘겨서 그 유형 7번은 우선 좀 X 치시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유형 7번은 X 치시고 넘겨서 그 등비수열의 합은 지금 그렇죠? 등비수열의 합은 얘들아 공식이 사실 2개 있어요. 등비수열을 다 더한 게 등비수열의 합인데, 그렇죠? 공식 작자의 형태가 2가지가 있거든. 1 빼기 r로 갈 수도 있고, r 빼기 1로 갈 수도 있습니다. 1 빼기 r로 가면 위에도 1 빼기 r이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는 항상 n이라고 외우지 말고 항의 개수. 그리고 제일 앞에는 첫째항을 곱합니다. 괜찮죠? r 빼기 1로 갈 것 같으면 위에도 r 빼기 1, 여기는 항의 개수, 제일 앞에는 첫 번째 항을 곱한다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상관없지만 보통 수학하는 사람들은 곱해진 숫자가 공비가 1보다 크다면 이걸 많이 선호하지. 얘로 갔을 때는 분모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좀 불편해지니까. 그리고 곱해진 숫자가 1보다 작다면 얘보단 얘를 선호하지. 얘로 갔을 때는 분모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불편하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1 빼기 r 아니면 r 빼기 1 한 다음에 이제 숫자 따다닥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몇 번 해보시냐면 봐봐요. 제가 하나만 해보죠. 그 81번입니다. 81번 봤더니 A1이 6이고 AN 플러스 1은 2AN이래요. 그랬을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다다다다다 A6 요걸 구해주세요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해석해야 돼요. 얘가 전항, 얘가 후항. 괜찮지? 얘가 전항, 얘가 후항. 약속 있어? 오늘 없어? 오케이. 오늘 왜 없대? 코로나? 오케이. 코로나. 얘가 전항이고 얘가 후항이잖아. 전항에다가 2를 곱하면 다음항이 나온다고. 전항에다가 2를 곱할 때마다 다음항이 나오니까 이런 거 사람들은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등비수열. 전에다가 2를 곱하면 다음항이 계속 나오니까. 공비가 얼마겠어요, 윤주야? 2. 괜찮지?
됐을 때 A1부터 A6까지 합이니까 S6을 물어보는 거고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식에 때려 넣으면 된다고 1 빼기 R로 갈지 R 빼기 1로 갈지 곱해 숫자가 2니까 유빈아 1 빼기 R로 갈래? R 빼기 1로 갈래? R 빼기 1 그럼 나도 위에도 R 빼기 1 여기는 항의 개수 6개 제일 앞에는 첫 번째야 이렇게 괜찮겠지? 그래서 6 곱하기 64 빼기 1이니까 64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정답 얼마입니까? 378인가요? 그 정답을 378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안 어렵죠? 그게 뭔 말인지 알죠? 정답을 378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 해야 되잖아 몇 번 해보시냐면 몇 번 해야지 어려울까 83번 해보세요 83번도 이런 것도 은근히 어려워합니다 83번 해주세요 83번 해보죠. 잘 모르겠다면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다면 그냥 마무리 지어주시고 첫 번째 항이고 공비가 빼기 3이래. 근데 n번째 항이 마이너스 486이래.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 n번째 항의 숫자 그러니까 이 n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일반항. 그렇죠. 일반항 쓰면 다 몇 번째 항인지 구할 수 있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뭔지 아세요, 지민아?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맞아. 이게 빼기 486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2로 나눠보시면 마이너스 3의 n 빼기 1제곱이 마이너스 243이거든 이렇게 맞아? 그러면 수학을 예시에 여러분들도 좀 했기 때문에 빼기 3의 몇 제곱이 203이 사는지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죠? 5제곱이잖아 5제곱 맞아. 그러니까 n값이 6이겠구나 괜찮은 게 n값이 6인 거 알아내면 끝난 거야 얘들아. 왜냐면 첫 번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잖아. 첫 번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을 사람들은 S6이라고 말할 거고 맞아?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식에 때려 넣으면 된다고. 공비가 빼기 3이니까 R 빼기 1보다는 1 빼기 R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1 빼기 R 위에도 1 빼기 R 한 다음에 여기는 항의 개수 6항까지 합이니까 6개겠고 제일 앞에는 첫 번째 항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지?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는 2분의 1이겠지 2분의 1 괜찮아? 그래서 2분의 1에 1하고 마이너스를 6번 보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3의 6제곱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괜찮겠지? 3의 5제곱이 243이었으니까 3의 6제곱은 729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729니까 2분의 1 720. 그렇죠. 마이너스 729 이렇게. 그래서 정답을 마이너스 364 이렇게 하네 이렇게. 괜찮겠어? 괜찮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364입니다. 괜찮지? 그 우선 숙제가 어디까지냐면 그 85번까지만 하시고 그 하나만 설명드리고 보낼게요. 뭐냐면 그 172쪽에 원리 합계라고 해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 제가 정말로 그 제발 부탁인데 공식에 의존해서 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은 무조건 공식 갖고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배울 때는 무조건 자꾸 그 원리 왜 이렇게 풀었는지 자꾸 생각하면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내가 매월 말에 그 돈을요 항상 수학은 말 아니면 초에 넣습니다, 여러분들. 그 돈은 언제나 말에 찾고 내가 돈을 넣는 거는 초 아니면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찾는 건 언제나 말이고 매월 말에 5만원씩 1년 동안 저축했대 적립했다고 표현하고 그때 월이율이 3%래 3% 됐을 때 1년 후 원리 합계가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야. 원리 합계라는 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원금과 이자의 합 그러니까 내가 총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그냥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아? 이거 들었어? 기억나? 알아? 혹시 아니?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안다면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지금 월이율이 3%니까 한 달에 지날 때마다 이자가 3% 붙잖아. 맞아? 그럼 공비가 얼마겠어, 지민아? 그치? 1.03이라고. 공비가 1.03이고 다 더할 거니까 공비가 1.03이니까 1 빼기 r보다는 r 빼기 1 그래서 1.03 빼기 1 여기도 1.03 빼기 1 한 다음에 여기는 항의 개수인데 항의 개수 몇 개 개수 돈 몇 번 넣었어? 윤주야 내가 매달 돈을 넣었는데 1년 동안 넣었어. 12번 넣었잖아. 12번 그래서 여기 10이라고 괜찮지? 그리고 제일 앞에는 첫 번째 항인데 내가 말에 마지막 말에 5만원을 딱 넣으면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나?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5만원 넣자마자 찾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식 자체가 이해하죠?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했어. 내가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갔네. 매년 초에 50만원씩 20년 동안 돈을 넣을까? 20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연이율이 몇 퍼센트냐면 10%래 10% 됐을 때 20년 후에 원리 합계는 얼마일까? 이게 문제야. 내가 20년 뒤에 찾게 될 금액이 얼마냐고. 그러면 연이율이 10%니까 유빈아 1년이 지날 때마다 이자를 10% 붙여주는 거거든. 맞아? 그 공비가 얼마? 1.1 그러니까 여기 1.1 빼기 1 여기도 1.1 빼기 1 그럼 지민이 여기 항의 개수 몇 개? 20개. 왜? 매년 내가 돈을 넣었는데 20년 동안 넣으니까 20개 하고 제일 앞이 중요해요. 그쵸? 그쵸? 봐봐 내가 초에 돈을 넣잖아. 그럼 마지막 초에 50만원 넣고 말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니까 이자를 한번 쳐준다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지막 50만원 넣고 초에 넣기 때문에 한 번에 이자가 붙게 된다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괜찮겠어? 공식에 무조건해서 때려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은 그치 무조건 풀 수 있다고. 괜찮겠지? 그럼 봐봐 여러분들은 95번하고 96번 있잖아. 95번하고 96번 95번만 먼저 풀어보세요. 95번만 1.5% 못하는 거 아니야? 1.5% 못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 나중에 그런 게 헷갈리면 봐. 1%를 내가 어떻게 했지? 1%는 0.01이라고 하잖아. 1% 붙는다고 사실 1.01이라고 하지. 그치? 공비를 맞아? 그럼 봐봐 만약에 몇 퍼센트 붙는다고 했죠? 1.5% 1% 붙는다고 하면 1.01로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맞지 않니? 맞지 않아? 아니 이것도 가능해 얘들아. 퍼센트는 이렇게 1% 붙으면 101%가 될 거고 101%는 100분의
100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 1.0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1.5%는 1.5%가 붙으면 100, 1.5%가 될 거고. 괜찮아? 이걸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겠어, 유빈아? 그치? 100분의 100, 1.5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다 얼마 곱해? 100. 10. 그럼 여기 위에는 10을 곱할 수 없어요. 곱할 거면 아래는 10을 곱해야지. 그러니까 1000분의 1010. 그렇지, 1015 이렇게 갈 거고. 그러니까 1.015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비가 1.015 1.015 딱 떨어지는데 맞아? 95분하고 뭐예요? 95분하고 97분하고 갈 건데 97분 제가 보려고. 됐나? 안 떨어져요. 그래? 제가 한번 해보죠. 이 계산하는 것도 좀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면 소수점 계산이 시험 때는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자꾸 소수점 계산 연습해 보시면 이런 거죠. 월요일이 1.5%니까 당연히 이자가 1.5% 붙는 거니까 그렇죠. 공비가 1.015 괜찮지 그거? 그래서 1.015 빼기 1 위에도 1.015 빼기 1 한 다음에 항의 개수는 10개. 그건 괜찮죠? 제일 앞에는 50. 그렇지? 월초가 50만원 넣으니까 50만원 넣고 말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자가 한번 붙는다고 이해해야 돼 여러분. 말에 넣으면 찾으니까 그냥 50이지만 초에 넣으면 50만원 넣고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자를 쳐준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초에 넣으면 이자가 한번 붙어요. 이렇게 해야 돼. 식 자체가. 이걸 계산하는 문제고. 해봅시다. 얘가 1점이니까 0.025 분의 50 곱하기 1.025 곱하기 0.2. 이렇게. 맞아? 근데 난 소수점을 다 없애요. 소수점 없애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헷갈려서 못해요. 계산을. 그래서 얘 봐봐. 얘랑 얘랑 곱하면 오늘 소수점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10인가? 10. 맞아? 10이죠? 10. 이렇게 10. 그러면 10.15. 그리고 봐봐. 여기도 소수점이 3개, 여기 3개니까 소수점 똑같이 없애려면 위아래다 1000을 곱하면 돼요. 1000을. 그러니까 15분의 10 곱하기 101로 이렇게 하겠지. 이건 괜찮아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계산 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5로 나눠보시면 얘는 2고 3이고 그쵸? 3으로 나눠지겠죠? 3, 3, 5가 이렇게? 맞아요? 맞나? 괜찮습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335. 335 곱하기 2니까 770. 770 아니 670. 670, 네, 670만원 괜찮겠어? 아니, 계산할 수 있겠어? 정답을 670만원 이렇게 해야 돼. 670만원 이거 답이 틀렸다. 답이 60만원이라고 써있네. 이거 합시다. 그렇죠? 97번입니다 97번을 봐주세요.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데 우선 이거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 A를 넣어서 15년 후에 520만 원 만들고 싶대. 연이율이 4%라면 내가 매년 초에 얼마씩 넣어야 520만 원 만들까요가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지. 내가 매년 초에 A만 원씩 15년 동안 넣잖아. 연이율이 4%니까 공비가 얼마? 1.04. 그러니까 1.04 빼기 1 위에도 1.04 빼기 1 항의 개수는 몇 개? 15개 하고 제일 앞에는 첫 번째 항인데 첫 번째 항은 뭐냐면 내가 매년 초에 A만 원씩 넣고 있으니까 마지막 초에 A만 원 넣고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A 곱하기 1.04 이렇게. 괜찮지? 이걸 계산한 금액이 얼마가 돼야겠어, 지민아? 그렇지, 520만 이거 이거. 이거 푸는 거야. 괜찮지?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수점을 계산해 봅시다. 요거는 0.04분의 A 곱하기 1.04 곱하기 얘는 0.8 0.8. 괜찮아? 100으로 100 1000을 곱할까요? 이거 싹 다 그냥 없애려고. 괜찮지? 왜냐면 여기 소수점이 총 3개 있는 거니까 이거 다 없애려면 1000을 곱하고 위에만 1000을 곱할 수 없으니까 아래도 1000을 곱합시다. 이 다음부터 정리하는 건 각자 자기의 방법대로 푸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소수점을 싹 다 없애려고 위에도 소수점 지금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1000을 곱하고 아래도 1000을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40이 될 거고. 맞지? 얘는 소수점이 다 사라지니까 A 곱하기 104 곱하기 8 이렇게 할 거지. 이렇게. 이게 지금 520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양쪽에 5를 똑같이 곱하면 A 곱하기 104가 곱하면 얼마예요? 520 곱하기 5잖아. 이렇게. 이게 나눠 떨어지나? 52로 약분되긴 하네. 52로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52로 약분하면 얘는 A 곱하기 20 52로 약분했으니까 10 곱하기 5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맞아? 유빈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A 값은 얼마? 2분의 50 그러니까 얼마겠어? 25. 그러니까 25만 원씩은 저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답이 25만 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시면 요거 조금 더 하고 아마 시그마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잘 가시고 여러분들